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서우면 계단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ITV의 권상환 대표입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엘리베이터의 모든 것? 네,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에 대한 모든 것. 네, 그래서 좀 얘기하기 위해서 건물관리회사의 송경은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영 엘리베이터의 김주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건물주도 많이 만나보고, 또 신축을 해보고, 증축을 해보고, 엘리베이터 또 추가로 넣어보고, 네. 이런 걸 하면서 그 후의 데이터는 뭐냐? 유지 관리예요, 사실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그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우리.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건물을 짓고 아니면 본인 건물을 갖고 계신 분, 건축주 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이죠. 그죠? 선임을 하는 어떤 조건들을 일반 개인 건물들은 그냥 본인이 하시면 돼요. 건축주가. 승강기 민원 입사에 들어가시면 승강기 번호를 기입하시는 거죠. 선임을 받으시면 되는데 4시간 인터넷 교육.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한 번씩 또 네. 이제 받으셔야 되고. 네, 재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승강기는 필수적으로 안전관리를 꾸준히 받으셔야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하고 승강기 정보센터에 등록을 시켜야만 됩니다. 만약에 등록을 안 시킬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는 승강기 유지 관리 업을 가진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수밖에 지금 없어요. 그렇게밖에 법이 안 돼 있어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유지 보수죠. 왜 우리는 유지 보수 관리를 받아야 하나?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는 어차피 승강기 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의 기준 하에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테두리를 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라는 그런 법령입니다. 저희처럼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매월 점검을 하고 그거를 정부에다가 점검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 자격이 궁금하네요. 네. 그 자체관리자가 네. 있고 승강기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어요. 근데 승강기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체 점검자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1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없는 분들은 3년 동안 실무를 받아야 돼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건물이 올라가고 네. 거기에 신규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지 보수는 언제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제조사에서 보통 3개월 정도의 무상 기간을 걸쳐서 유지 보수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승강기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100% 조립을 하다 보니까 승강기가 안정화를 갖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3개월 동안은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조정 이런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유상으로 보수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를 하고 3개월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이 유지 관리 업체를 선임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 안에 선정을 해야지 그다음부터 쭉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설치 완료가 어느 시점이냐? 건축 준공이 있고 승강기 준공이 있어요. 다르게. 승강기 설치 기준이죠. 설치 완성 검사 필증이죠. 합격 필증이 나온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검을 특히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승강기 점검은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한 달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요. 왜냐하면 1인이 보통 하루에 7대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7대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1일 날은 어디, 2일 날은 어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소음이 나는지 버튼이 잘 되는지 외부로 나가는 비상통화장치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안전장치들이죠. 안전장치들이 다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상 점검에서 진행을 하고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제 먼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승강기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정보센터에다가 저희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점검을 했습니다라고 올려놓습니다. 관리 주체나 승강기 공단이나 해당 지자체나 승강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승강기 번호만 찍어서도 아 이게 점검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일반인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가 어떻게 돼요?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 119 구조대에서 그 번호만 집어넣으면은 그쪽에 주소와 몇 호기까지 떠요. 119 출동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구출할 수 있는 키가 비상키들을 다 보유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야, 승강기를 그냥 겉으로 봤는데 굉장히 겉으로만 보고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셨죠?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겉만 핥듯이. 근데 굉장히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가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관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청소를 해주신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엘리베이터 청소. 네네네. 그게 이제 그 겉으로 보는 그 외관 청소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아니죠, 있는 부품의 기름때나 이런 거를 이게 청소를 해주세요? 외관 청소는 건물주가 하셔야죠. 그렇죠. 보이는 건 건물주인데. 그러니까 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유나 안 보이는 이제 컨트롤 파넬 안에 있는 이런들이 이제 먼지들이 좀 쌓이거나 이제 그 고객분들이 못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안쪽. 피트라든지 이런 안 보이는 쪽 이런 쪽에 자체 점검을 하면서 먼지 제거나 뭐 이물질 제거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희가 청소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주분들이 이렇게 잘 본인이 하셔야 돼요. 잘 닦으시면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리를 선임을 하는 건 네. 책임의 소재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긴급 상황이라든지 네.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할 때에 네.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눠져 있어야만 좀 되겠죠. 네네. 만약에 기계 결함이다 그러면 이제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 제조? 보수 불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는데 늘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고 넘어갈 경우에는 유지 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된 거고 혹시 안에서 뭐 물이 터진다든지 뭐 들어와가지고 누가 받았다든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나는 사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 유지 관리를 못한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에서 그래서 이제 영업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배상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주의다. 그러면 또 건물 측에서도 배상 책임 보험을 또 들어놔요. 보험.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보험인데 몇 년 전부터 생겼어요. 유지 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격이 필요한데 그 안에도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관리주체에서도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라. 그것도 반드시 의무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승강기 운행자 선임 교육과 그 보험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도 꼭 들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